서울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다. 나희는 마사지숍 한강의 손길 문을 밀며 들어섰을 때 이미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32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끝없는 회의와 야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상사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희 씨,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남자들 많아요. 그런 말들이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나희는 결혼을 꿈꾸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슈바는 따뜻한 온돌바닥이 발을 감싸주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를 채웠다. 나희는 익숙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린 씨, 오늘도 부탁해요. 그녀의 마사지사, 나린이었다. 28살의 나린은 이 숍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풀어주는 듯했다. 나린은 항상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나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희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하얀 수건을 몸에 두른 채 마사지 침대로 누웠다. 방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물결에 스며들었다. 나린이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오늘은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회사 일 힘드신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손이 나희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며 나희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잊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린의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가다 수건이 끈이 느슨해졌다. 나린은 황급히 고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건이 미끄러지며 나희의 등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순간 나희의 마음이 요동쳤다. 나린의 손이 멈췄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린의 숨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나희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린의 손길이, 그 따뜻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나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여미며 나린을 봤다. 나린의 눈은 피하고 있었지만 뺨이 붉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실수예요. 나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린의 입술에 머물렀다. 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나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그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도 출렁이고 있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그날 이후 나희의 일상이 변했다. 회사에서 상사의 말소리가 더 멀게 느껴졌다. 대신 나린의 손길이 떠올랐다. 나린은 평범한 마사지사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이 숍에서 일하는 그녀. 가족은 멀리, 친구들은 적었다. 나린의 삶은 조용했다. 하지만 나희를 만난 후 그녀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나희의 피부가, 그 부드러운 곡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 돼, 이건 안 돼. 나린은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사회는 결혼과 가정을 강요했다. 나린의 어머니는 매년 전화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했다. 며칠 후 나희는 다시 숍을 찾았다. 이번에는 용기가 생겼다. 나린 씨, 오늘은 특별히 부탁할게요. 긴장 풀어주세요. 나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마사지가 시작됐다. 손이 등을 누를 때마다 나희의 몸이 반응했다. 수건은 이번에도 느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린이 고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스쳤다. 나희가 숨을 죽였다. 나린 씨, 나희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나린의 손이 멈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 눈빛 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흘렀다. 그날 밤, 나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나린의 이름을 검색했다. 소셜미디어에 거의 없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나린이 제주바다 앞에서 웃는 사진. 그 미소가 나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웃게 해주고 싶어, 나희는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나희야, 왜 요즘 표정이 밝아? 남자 생겼어. 나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나린 쪽도 마찬가지였다. 숍에서 퇴근 후 그녀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강을 봤다. 바람이 차가웠다. 나희 씨는 왜 나한테 오는 걸까? 그냥 마사지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솔직하지 않았다. 나희의 눈빛, 그 따뜻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비밀로 묻혔다.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LGBT 이슈가 나오면 댓글은 항상 비아냥이었다. 한국 문화에 안 맞아. 가족을 생각해.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나희는 매주 숍을 찾았고 마사지 후에 대화를 나눴다. 나린 씨,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바다가 예쁘대요. 나린이 웃었다. 저 집이 거기예요. 엄마가 아직도 기다리시죠. 서울 생활이 피곤해요. 나희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 결혼 압박이 심해요. 마치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인생 실패인 것처럼 나린의 눈이 흔들렸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나희의 심장이 뛰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스쳤고 그 순간 공기가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희의 절친, 지은이 숍을 우연히 찾았다. 나희야, 여기 마사지 좋대? 같이 가자. 지은은 나희의 비밀을 모르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었다. 결혼 준비 중인 그녀는 항상 로맨틱 코미디를 추천했다. 지은이 나린을 보며 말했다. 와, 언니 예쁘네. 모델 같아. 나린은 웃었지만 불편했다. 지은의 시선이 나희와 나린 사이를 오갔다. 너네 친해. 이상한데 나희는 당황했다. 그냥 마사지사야. 그날 저녁 지은이 전화했다. 나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이상해. 그 마사지사랑 무슨 사이야?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조심해. 나희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하지만 지은의 말은 칼처럼 박혔다. 나희는 울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해?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나희는 숍에 가지 않았다. 나리는 기다렸다. 빈 침대 앞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리는 그날 밤 숍을 나서며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그녀의 마음은 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오지 않은 거지? 무슨 일 있었나? 나리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봤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반포대교의 불빛이 물에 비쳐 춤을 췄다. 하지만 나린의 눈에는 그게 흐려 보였다. 어렸을 때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꿈꿨던 자유가 떠올랐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요? 10대 때 했던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 한국 여자는 남자 만나야 해. 나리는 LGBT 커뮤니티를 알게 된 건 20대 초였다.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그래? 나도 여자 좋아해. 그 안도감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이상한 존재였다. 직장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레즈비언 되면 결혼 걱정 없네 라고 했다. 나리는 웃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나희를 만난 후 그 감정이 폭발했다. 나희의 미소, 그녀의 대화가 나린을 살게 했다. 다음 날 나희는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레즈비언. 나희야, 너 정상 아니야. 지은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희는 점심시간에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린 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아니, 그 이상 그녀는 용기를 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갈게요. 미안해요. 숍에 도착한 나희는 나린을 봤다. 나린의 눈이 밝아졌다. 나희 씨, 어제 왜 나희가 끊었다. 바빴어요. 이제 마사지 시작해요. 방 안에서 수건이 다시 느슨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이었다. 나린의 손이 나희의 등을 따라 내려가다 어깨에 머물렀다. 여기 아프죠? 나린의 목소리가 속삭임이었다. 나희가 돌아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다. 입술이 스칠 듯했다. 나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나린의 뺨을 만졌다. 나린 씨, 나의 당신이 좋아. 그 말에 나린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나희 씨 두 사람은 안겼다.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 키스는 없었다.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매니저의 목소리. 나린 씨, 손님 왔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다. 나희는 수건을 여미고 나갔다. 다음에 봐요. 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나린 씨, 제주 이야기 해줘요. 나희가 물었다. 나린이 웃었다. 바다가 푸르고 바람이 자유로워요. 서울은 답답하죠. 나희가 손을 잡았다. 언젠가 같이 가요. 손가락이 얽혔다. 한국의 겨울거리에서 그건 작은 반항이었다. 주변에 커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됐다. 나희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딸아, 왜 결혼 안 해? 나이도 30 넘었어. 식탁에서 어머니의 시선이 무거웠다. 나희는 웃었다. 엄마,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린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물었다. 남자 없어? 회사에 소개팅해. 나희의 가슴이 아팠다. 없어요. 그날 밤 나희는 나린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압박해. 나 어떡해? 나린은 위로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나린 자신도 힘들었다. 숍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나린이 손님하고 이상해. 레즈비언인가 봐. 매니저가 불렀다. 나린 씨, 고객과 사적으로 만나면 안 돼. 회사 규칙이야. 나린은 울었다. 이게 왜 죄야? 그녀는 나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워지려 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손을 잡았다. 나희 씨, 사랑해요. 나린이 처음 말했다. 나희가 안았다. 나도 정상에서 서울이 보였다. 번화한 도시,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고 소중했다. 한국의 전통 축제, 벚꽃놀이처럼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떡을 먹으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나희가 말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은이 나희의 비밀을 알게 됐다. 우연히 공원에서 두 사람을 봤다. 나희야, 너 진짜 레즈비언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희가 부정하려 했지만 지은이 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가족한테 말하면 어떡해? 너 인생 망쳐. 지은은 떠났다. 나희는 무너졌다. 반역인가? 이 사랑이. 나리는 나희를 위로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요. 하지만 나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에게도 옛 연인이 있었다. 제주에서 만난 여자,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때 포기했어요. 이번엔 안 그럴게요. 나희가 안심했다. 두 사람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다가왔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나희와 나린의 관계는 꽃피듯 피어났다. 주말에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린 씨, 한국 문화에서 사랑은 가족 중심이잖아요.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랑은 드물어요. 나희가 말했다. 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금지된 사랑이 있었어요. 시조에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안에서 문화가 그들을 안아주는 듯 했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됐다. 나희의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축하해요. 나희 팀장.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조건. 결혼하면 더 좋을 텐데. 안정된 가정이 리더십에 도움이 돼. 상사의 말에 나희는 이를 갈았다. 집에 돌아와 나린에게 털어놨다. 나 포기할까 봐. 이 사랑 때문에. 나린이 안 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나린 쪽도 위기가 왔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린의 작은 원룸에 머물렀다. 딸아, 왜 혼자 살아? 남자친구 없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린은 참았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가 웃었다. 그래. 언제 데려와? 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짐을 싸고 떠났다. 너 혼자 알아서 해. 나 실망이야. 나리는 무너졌다. 숍에서 울며 일했다. 나희가 알게 됐다. 나린 씨, 같이 제주 가요. 엄마 만나서 이야기해요. 나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을 잃을 수 없어. 하지만 나희는 고집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나린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나린이를 사랑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차가웠다. 너 같은 애가 내 딸을 망쳐? 당장 돌아가. 나희는 울며 돌아왔다. 그 사건 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나린이 말했다. 나희 씨, 우리 헤어지자. 이게 너무 아파. 나희가 소리쳤다.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린의 눈물이 흘렀다. 사회가. 가족이. 나 못 버텨. 나희는 떠났다. 그날 밤 비가 왔다. 서울의 거리가 축축했다. 나희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반역인가? 이 사랑이 날 버린 건가? 며칠 후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미안해, 나희야. 내가 잘못했어. 레즈비언도 사랑이야. 한국이 변하고 있어. 지은은 LGBT 모임을 소개했다. 나희는 갔다.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환영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그 안도감에 나희는 울었다. 나린에게 전화했다. 와봐. 여기 사람들 많아. 우리 같이 싸워요. 나린은 망설였다. 하지만 나희의 목소리에 끌려갔다. 모임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안겼다. 미안해, 나린이 말했다. 사랑해, 나희가 답했다. 하지만 그곳에 지은의 남편이 있었다. 그는 나희의 비밀을 회사에 흘렸다.
나희 팀장이 레즈비언이래. 승진시켜도 돼.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나희 씨, 이게 사실이야?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나희는 사표를 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에 무슨 상관이죠? 그녀는 떠났다. 나린이 기다렸다. 같이 살아요.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국의 여름밤, 창문을 열고 별을 봤다. 우린 강해질 거야, 나희가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반역이 기다렸다. 나린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제주에서 온 편지. 나린아, 다시 만나자. 그때 실수했어. 나린은 흔들렸다. 나희야, 과거가. 나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믿어. 나한테.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쳤다. 나희와 나린의 아파트는 따뜻했다. 추석을 맞아 두 사람은 김치찌개와 송편을 만들었다. 한국의 명절 음식 냄새가 방을 채웠다. 나린 씨, 가족 없이도 이렇게 좋네. 나희가 웃었다. 나린이 안았다. 너랑 있으니까. 하지만 나린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옛 연인 수연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린아, 서울 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도 용서할 거야. 나린은 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수연은 여전했다. 너 아직도 그 감정. 포기해. 나처럼 정상적으로 살아의 수연은 결혼했다. 남자와. 이게 행복이야. 나린의 눈이 흔들렸다. 나희가 있어. 수연이 비웃었다. 그게 지속될까? 한국에서 나린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나희에게 알려졌다. 지은이 봤다. 나희야, 나린이가 다른 여자랑. 미안. 나희는 폭발했다. 반역이야. 나린아, 왜? 아파트에서 소리쳤다. 나린이 울었다. 그냥 과거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나희는 믿지 않았다. 너 나한테도 그럴 거야? 사회 압박에 지쳐 문이 쾅 닫혔다. 나희는 나갔다. 밤거리를 헤맸다. 추석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검었다. 나린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만났을까? 수연은 과거일 뿐인데 그녀는 제주로 갔다. 어머니를 만나려. 바다 앞에서 울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어머니가 안았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기적처럼 어머니의 마음이 변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애가 때론 이렇게 부드러웠다. 나린은 돌아왔다. 나희를 찾았다. 나희는 회사 친구의 도움으로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LGBT 친화적이었다. 여기선 내가 너답게 살아.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나린의 메시지. 만나자. 설명할게. 나희는 갔다. 한강 벤치에서. 나린아, 왜 배신했어? 나린이 편지를 보여줬다. 수연은 그냥 확인하려고. 너만 사랑해. 나희의 눈물이 흘렀다. 증명해.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터졌다. 한국 사회, 동성애 수용, 기사에 나희의 익명 인터뷰가 실렸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이미지 안 좋아. 의사장이 말했다. 나희는 또 위기였다. 나린이 지켰다. 나희야, 같이 싸워. 모임 가자. LGBT 퍼레이드에 갔다. 서울 도심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평등을 구호가 울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보수적 거리에서 그건 용기였다. 하지만 군중 속에 지은의 남편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이걸 가족 단톡에 올려야지 복수였다. 다음 날 나희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딸아, 퍼레이드. 너 미쳤어. 집으로 와. 어머니는 서울로 왔다. 아파트에서 대면. 이게 무슨 짓이야? 한국 문화 파괴해. 나희가 울었다. 엄마, 이게 내 사랑이야. 나린이 나섰다. 어머니, 저희 진심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네 행복할 수 있나? 천천히 대화가 흘렀다. 한국의 가족애가 때론 용서를 가져왔다. 하지만 반역의 절정.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나린아, 나 임신했어. 남편이지만. 너 생각나? 나린은 충격받았다. 그만해. 하지만 수연의 말은 독이었다. 너 나희 버릴 거야? 나처럼 정상적으로. 나린은 흔들렸다. 나희가 알았다. 또. 이번엔 끝이야.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나희와 나린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수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희는 말했다. 나린아, 선택해. 나나, 과거나. 나린이 울었다. 너야. 항상 너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두 사람은 떨어졌다. 나희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눈발이 날렸다. 이 사랑이 너무 아파. 나린은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 앞에서 어머니와 앉았다. 엄마, 나 포기할까봐.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딸아, 사랑은 아픈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후회해. 한국 사람들 이제 변하고 있어? 뉴스바에 동성 결혼 논의 나와. 나린은 용기를 냈다. 서울로 돌아와 나희를 찾았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눈 속에 서서. 나희가 나왔다. 나리나. 두 사람은 안겼다. 미안해. 수연은 끝났어. 너만. 눈이 녹듯 감정이 흘렀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갔다. 따뜻한 온돌에 누워 이야기를 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서약. 나희가 말했다. 나린이 웃었다. 좋아. 사회는 여전했다. 지은의 남편이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지은이 막았다. 그만해. 나희는 내 친구야. 지은의 변화였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그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나희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저녁 먹자. 나린이도 식탁에서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김치찌개 맛있네. 어머니가 말했다. 고조는 퍼레이드였다. 올해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두 사람은 깃발을 들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 속에 키스했다. 아니, 포옹. 부드럽게. 군중이 박수쳤다. 한국의 변화, 작지만 실제했다. 결말은 평화로웠다. 봄, 두 사람은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해가 지는 강처럼 그들의 사랑은 흘렀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강의 손길처럼 사람들을 치유했다. LGBT 상담도 했다. 당신 혼자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빛났다. 나희와 나린, 두 여자의 이야기. 반역과 용서, 사랑의 여정. 눈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영원히.